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제3회 청년 플러스 포럼 발표를 맡게 된 청년 플러스 서포터즈 1팀 원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전반부 발표를 맡은 유지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MZ세대입니다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보겠는데요. 목차는 다음과 같이 소비시장에서의 MZ세대, 대중이 바라보는 MZ세대, 그리고 프레이밍 이슈를 다룬 후 실제 MZ세대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소비시장에서 MZ세대의 영향력과 가치관은 나날이 성장하고 또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ESG 기업 제품이라면 가격이 비싸도 구매하겠다는 의사가 64.5%, 가격이 비싸다면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32.1%로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MZ세대에 의해 새로운 신흥 상권이 생겨나거나 호캉스, 맛집과 같은 일의 경험을 위해 소득이 허락하는 한 제한 없이 비용을 지출하겠다는 의사가 61.5%를 차지하는 등의 자료를 통해 저희는 MZ세대의 새로운 소비 패턴 변화 그리고 소비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오마카세가 MZ세대의 소비 트렌드로 거론되며 일본의 한 온라인 매체에서는 한국 젊은이들 사이 오마카세 유행이 서세와 사치의 상징이다 라고 비판하기도 했죠. 국내 전문가들은 오마카세를 두고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일종의 소확행으로 성취감을 얻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소비 패턴을 바탕으로 소비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MZ세대를 기업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선 많은 기업에서 MZ세대를 취향을 저격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펼쳐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예시로 BBQ에서는 MZ세대를 타겟으로 한 자소만 치킨을 출시하며 레게 아티스트와 함께 협업, 뮤직비디오, 음원을 출시하는 등의 마케팅을 선보였고 이는 MZ세대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마케팅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 형성 과정에서도 MZ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MZ세대의 소비 문화는 소비시장 성장, 그리고 기업의 경영 전략이나 마케팅 등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저희 팀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대중은 이러한 MZ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최근 SNL에서 MZ세대를 풍자하는 주기자나 맑은 눈의 광인과 같은 콘텐츠들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MZ세대의 현실 풍자와 과도한 희화화라는 경계 사이에서 미디어에서 확산된 MZ세대에 대한 이미지가 굳어버리는 과정에 대해 저희 팀은 다소 불쾌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방송뿐만 아니라 이렇게 각종 언론 매체에서도 또 직장인 80% 이상이 이용한다는 블라인드라는 커뮤니티에서도 일부 개인의 사례가 마치 MZ세대 전체들의 문화인 것처럼 좀 잘못된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MZ세대 풍자 콘텐츠를 바라보며 이로 인해 오히려 세대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프레이밍 이슈와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MZ세대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의가 없다, 개성이 강하다, 또 워라밸을 중시한다? 그런데 이 이전에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과연 모든 MZ세대들이 그럴까요? 지나치게 편향된 MZ세대에 대한 프레이밍과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존재하지는 않을까요? MZ세대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세대를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이렇듯 넓다 보니 M세대와 Z세대가 공유하는 문화나 특징이 다름은 물론 모든 MZ세대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적이다, 표현에 거침이 없다, 조직에 헌신하지 않는다 등의
특징이 이제 프레이밍되고 일반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레이밍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이 과연 MZ세대뿐일까요? 저희는 입장을 바꾸어 기성세대를 향한 우리의 프레이밍은 어떠한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기성세대의 특징으로 프레이밍되는 라떼, 꼰대. 하지만 이것들은 오랜 기간 쌓아온 삶의 지혜를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런 선의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프레이밍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부당함을 참지 않는 사회라는 MZ세대가 추구하는 사회의 새로운 기준이 다소 이기적이다라고 프레이밍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살아온 세대나 문화가 다름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단순히 부정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 리서치 정기조사에 따르면 대중들은 나이에 따른 세대 구분이 세대 내 유대관계를 증가시켜 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긴다 등의 단점에도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즉, 올바른 권리를 주장하는 MZ세대를 예의가 없는 불편한 것을 잘 못 참는 집단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하고자 하는 기성세대를 꼰대, 꽉 막힌 집단으로 낙인하며 세대 간의 진심 어린 소통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세대를 부정적 낙인을 통해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프레이밍된 특징에서 벗어나 개인의 성향을 중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또 좋은 점은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저희는 MZ세대의 프레이밍 중 하나인 MZ세대들은 사회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특징에 대해서 실제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MZ세대와 X세대의 사회성 유형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결과 M세대보다 Z세대에서 일반 패턴의 높은 사회성이 각각 52%, 4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X세대에서는 높은 사회성 유형이 단 19%만 나타났는데요. 이를 통해 오히려 프레이밍과는 달리 MZ세대의 사회성 점수가 비교적 높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와는 다른 MZ세대 프레이밍이 확산됨에 따라 개인적인 취향 및 성향에 따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MZ세대구나, MZ세대는 저렇네 라는 오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후반부 발표를 맡은 청년 플러스 서포터즈 1팀 이지혜입니다. 지금부터는 MZ세대가 직접 말하는 생생한 MZ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1팀은 실제 MZ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보고자 ESG에 관심이 많은 21세에서 27세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MZ세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총 3가지 질문에 대한 MZ세대의 생생한 인터뷰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저는 MZ세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뉴스를 많이 보다 보니 요즘 사회와 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재테크에 대한 관심에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맺고 끊음이 쉽지 않고 말 표현을 수정할 수 없는 전화보다는 텍스트의 수정이 가능한 문자가 더 편리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MZ세대라고 하면 사생활을 중요시한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다,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중시한다라는 특징을 들 수 있는데 저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적인 시간의 대부분을 디지털 공간에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나 비용 대비해서 더 큰 자극이나 그런 결과를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편입니다. 요즘 미디어에서 묘사하는 개인주의, 이기주의와 같은 특징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부합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주의, 디지털 네이티브, 자유를 중시하는 것 등의 다양한 특징들이 제게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MZ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Z세대라고 하면 사생활을 중요시한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다,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중시한다.'라는 특징을 들 수 있는데 저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적인 시간의 대부분을 디지털 공간에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이밍을 하게 되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 앞서서 선입견을 가지게 되어 사람을 잘못 판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그냥 개인이 이상한 건데 그게 일반화되어진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직장 내에서, 사무실 내에서 이어폰을 끼고 있고 미디어에서 이렇게 막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그 행동들이 조직의 퍼포먼스에 방해가 되냐, 사실 근데 그거는 다름의 문제라서 판단합니다. 좀 조심해야 되고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로 MZ세대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 등은 모두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고 그런 공과 사도 뚜렷하면서 개인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이 나를 존중하면 나도 남을 존중하는 그런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자유로움을 중시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서 사회에 기여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나의 행복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MZ는 인덱스가 많은 책인 것 같습니다. 목차부터 차례로 읽고 내용을 그대로 흡수하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관계 속에서 혹은 직장 내에서 많은 부분에 인덱스를 붙여 중요한 핵심을 가져가고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인터뷰 영상 속 MZ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화면의 오른쪽의 이미지는 대한민국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AI가 그려낸 일러스트입니다.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챗 GTP를 활용한 레포트 작성이나 논문 작성, 이러한 것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MZ세대는 이러한 신기술들을 가장 빨리 습득하면서도 코딩부터 디자인까지 해주는 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대체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MZ세대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영상 속 첫 번째 질문은 본인이 MZ세대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모든 응답자가 나는 MZ세대이지만 기존 인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MZ 프레이밍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선입견을 가져온다. 개인의 성향을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MZ세대 프레이밍은 모든 세대에게 피로함을 가져오며 세대 갈등을 야기시킨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본인이 생각하는 MZ세대란 무엇인지 MZ세대가 직접 정의해 보았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고 개인을 중요시하는 세대이다.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세대이다. 개인의 행복이 우선시되는 세대이다. 그리고 많은 인덱스, 즉 핵심적인 부분을 통해서 효율성을 중시하는 세대라고 직접 정의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MZ세대 프레임에서 벗어나 어떻게 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 답을 MZ세대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MZ세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소통 방식에 대한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MZ세대의 일원으로서 MZ 프레이밍이 아닌 한 개인으로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무엇인가를 올바르지 않게 하고 있을 때 MZ는 원래 그러니까 라는 선입견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올바른 방식을 알려주신다면 그 행동과 말을 고치고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위적이고 일적인 부분에서만 소통하는 상사보다는 사생활의 선은 지키되 인간적인 면이 있는 상사와 일하고 싶습니다. 시대와 환경이 변함에 따라 생기는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상사와 불합리한 관행을 제거하는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조직을 다름을 인정을 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MZ세대는 이렇게 기성세대와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MZ세대를 선입견 없이 한 개인으로 믿어주는 상사,
세대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조직, 존중과 배려가 기반이 되는 조직,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상사, 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저희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존중받고 싶은 MZ세대입니다. 네, 이상으로 청년 플러스 서포터즈 1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발표를 맡은 투데이 신문 청년 플러스 서포터즈 일석삼조의 한지은입니다. 먼저 서포터즈를 대표하여 저희 일석삼조가 기조 발표를 맡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 조원 모두가 물리적으로는 다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준비하였으니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MZ가 바라는 소통의 ESG라는 주제로 ESG 중 S라는 키워드에 집중하여 경영 실태를 바라보고 의견을 내어봤습니다. 목차로는 한국 사회에 대두되는 ESG의 가치를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 저희가 집중한 한국 사회의 변화 키워드,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세대 갈등에 대한 현 인식과 배경을 조사한 바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일석삼조팀이 직접 MZ세대 1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ESG 경영 관련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알려드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의한 ESG 경영의 S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ESG의 가치입니다. ESG가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관련 국내외 법률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SG 관련법 제정, 규제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ISSB에서는 2022년 ESG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한 것에 따르면 2030년부터는 코스피 상장사 전체에 대해 의무적으로 ESG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제부터는 시장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ESG 성과를 평가하고 중요시 여기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ESG 경영 기업 현황은 어떨까요? 등급 부여 현황표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등급이 다소 상승하는 추세였다가 2022년에는 빨간 게 D등급인데요. 그 아래 등급의 퍼센테이지가 약 30배가량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은 ESG 등급을 평가하는 KCGS가 G 분야에서 평가 방식을 글로벌 기준으로 상향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국내의 ESG 경영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A+ 등급을 받은 대표적인 5개의 기업 또한 있다고 하니 전망이 어둡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인 흐름을 살펴볼 텐데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MZ세대 10명 중 6명은 ESG를 실천하는 기업이 착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응답자의 70%는 해당 기업의 제품이 2.5배에서 2.5%에서 7.5%가량 더 높더라도 충분히 구매할 의사가 있다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MZ세대는 가치 소비를 반영하는 신조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를 절반 가까이 가심비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는 성능보다 심리적인 만족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물었을 때 투명윤리 경영 실천이 과반 이상의 선택을 받은 것을 보면 공정성을 중시하는 MZ세대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MZ세대는 구직을 준비할 때에도 ESG 경영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과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즉 소비자의 관점에서도 구직자의 관점에서도 ESG 경영 성과는 MZ세대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ESG의 흐름 중에서 저희가 집중한 키워드는 S입니다. 세 가지 영역 중 비교적 수치가 정확하게 보이는 E나 G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회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나 S는 그에 비해 다소 미약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S는 우리의 삶에서 매일 체감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저희는 그것을 소통과 연결지어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사회의 변화의 배경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집중한 변화는 첫 번째, 위계적 조직 구조에서 수평적 조직 구조로의 변화입니다. 압축적 경제 성장을 한 한국은 과거 성과주의, 상명하달 등과 같은 행동 가치가 자리 잡았고 나이나 체면을 중시하는 관습을 통해 연령이 곧 직급이 되는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세대가 유입되면서 위계적 서열 문화의 거부감을 느끼며 권위와 통제에서 벗어나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 성과제의 도입입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에 높은 충성심을 보이고 회사의 성과를 중요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노동시장의 이중화, 고용 형태의 다양화, 높은 실업률 등과 같이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지속되고 있어 회사에 대해 낮은 신뢰를 가지게 되고 이는 곧 조직의 낮은 충성도를 보이는 양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성장보다 개인의 능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대안적 임금 체계를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IT 강국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매체가 발전하고 보편화되어 왔습니다. 최근 다양한 매체에서 소개되는 세대 갈등 에피소드를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저희는 과연 과거에도 이러한 세대 갈등이 없었을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고민한 결과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과거에도 물론 존재하였다.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미디어가 보편화되지 못해서 이게 더 멀리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지지 못한 것뿐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통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이견이 존재하게 되고 다양한 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세대 차이의 체감 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주목할 점은 세대 차이 자체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체감률이 높지만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세대 차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더 체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 차이의 체감이 과연 사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사람인에서 설문한 세대 갈등이 조직 문화나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렇다가 정말 압도적으로 98.2%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주로 젊은 직원들의 퇴사, 팀워크 약화, 사내 스트레스 조성, 업무 집중력 하락으로 성과가 감소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세대 갈등은 직장 생활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세대 갈등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회식 문화가 있을 텐데요. 기성세대는 회식 자리가 소통의 자리라고 하는 반면 젊은 세대는 이 또한 그저 형식적인 자리일 뿐이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시퇴근입니다. 기성세대는 정시퇴근을 이기적이다 라고 표현하고 젊은 세대는 야근을 강요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개인 성과가 왜 중요해졌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비슷한 맥락으로 고용과 소득, 사회보험 영역에 있어 불안정한 위치를 가진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즉 이렇게 불안정한 위치에서는 청년들이 회사에 충성하여 지연된 보상을 기대하는 대신 경력을 쌓아서 소위 말하는 더 좋은 기업으로의 이직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평균 이직 주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기타를 포함한 1년 미만의 기간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음 그래프를 살펴보면 윗세대에 비해 아랫세대의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윗세대는 아랫세대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 팔로우십이 부족하다고 하고, 아랫세대는 회사가 나를 영원히 고용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회사의 충성, 조직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세대 모두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 조직 차원에서의 소통적 해결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의 조직 구조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조직 구조를 보았을 때 합리성, 역동성, 공정성, 개방성, 자율성 5가지 모두 50점 미만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개방성과 공정성을 보시면 각 20점, 24점으로 정말 더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이 5개의 항목들 중에서도 합리성과 역동성을 살펴보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의 격차가 더 크게 발생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조직 문화가 20, 30대가 아닌 50대 이상의 기성세대에게 아직까지 머물러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자료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MZ 입장에서의 ESG 경영 S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해당 설문에는 취준생과 사회초년생 및 20대 대학생 총 17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남성은 49명, 여성은 121명이 응답해 주었습니다. 설문 문항으로는 화면과 같은 항목들이 설정이 되었고요. 설문 결과에 대해서 이어서 발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맡은 일석삼조 박예은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해 관심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었습니다. 청년들의 ESG 경영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기업이 하고 있는 S 활동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에는 전혀 모른다, 조금 모른다 라는 응답이 105명으로 60% 이상이었습니다. 청년들은 ESG 경영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중 S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어떤 S 활동을 하길 원하시는지 여쭤봤을 때 첫 번째로 사회공헌이 가장 많은 응답이 있었고 다음으로 사내복지와 고용 창출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서 사회공헌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지만 사람들이 기존의 기업 CSR 활동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회공헌을 많이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사내복지와 고용 창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각 항목은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를 물었을 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게 사회적 약자와 고객을 위해 등의 사회적인 측면의 이유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 기업 경영의 지속을 위해 등 기업 내부 자체를 위한 응답도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측면뿐 아니라 기업 자체를 위해서도 S 활동은 분명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통에 접근해 보았습니다. ESG S 영역에 소통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93.5%가 예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얼마나 소통을 중시하냐는 질문 역시 중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S 영역에서 소통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응답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소통과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워크숍, 회식, 사내 커뮤니케이션 등 기업 내부인과 관련된 활동,
SNS 활동,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등 기업 외부인과 관련된 활동 모두 골고루 언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내부, 외부적인 활동 모두 응답자들은 소통과 관련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업의 ESG 성과가 청년 세대의 기업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나요? 라는 질문에 80.6%가 예라고 응답을 하였고, 구체적인 이유로는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 ESG는 기업의 필수적인 의무인 것 같아서 등이 있었습니다. 청년 세대가 볼 때 ESG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은 외부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수립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의 기업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ESG 경영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MZ세대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ESG의 S가 무엇일까요? 소셜, 재분배, 소통, 수평관계, 사회적 기여, 상생 등 기업이 할 수 있는 모든 사회와 관련된 활동들을 S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심층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 응답자 한 분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응답자께서는 MZ를 위한 S 활동은 사회적 책임뿐 아니라 기업 노동자 처우도 포함이 된다고 하시며 세대의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위한 복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또한 MZ세대는 기업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기업이 변화한다면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 기업에 더욱 충실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기업들의 S의 방향성으로는 노동자를 강조하셨습니다. 보여지는 활동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 하며 그러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유롭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창구 역시 중요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 저희 MZ의 역할도 중요할 것입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안 좋으니까 다른 회사를 가야지가 아니라 내가 의견을 내서 이 회사를 바꿔봐야지 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에 의견을 낸다면 회사와 본인 모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저희의 입장에서 저희의 시각으로 ESG 경영의 S를 정의해 보았습니다. 기업 내 소통을 위해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저희는 ESG S 중 소통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는 인지하는 바가 낮다는 점을 앞선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앞선 설문조사에서 MZ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S 항목이 사회공헌이었지만 압도적으로 이 항목만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한쪽으로 치중되지 않은 기업의 다양하고 구성원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활동들을 기대합니다.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이 오래 지속 가능하고 좋은 근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MZ세대가 충분히 자신의 회사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충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과 수용의 문화가 자리 잡게 되어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듣고 다양한 노동자를 존중한다면 지금의 MZ세대가 또 다른 새로운 세대를 만나게 되었을 때도 기업의 긍정적인 선순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MZ가 바라는 소통의 ESG라는 주제로 발표한 투데이 신문 청년 플러스 서포터즈 1속 3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